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규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요, 이 포인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연결해서 녹화가 됐겠지만은 새로 장만을 했어요.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이번 시간엔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왜 가볍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 내용을 몰라도 수학에 다른 거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막 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 막 이렇게 계속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그냥 끝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단원들이 좀 있죠. 그래요. 이 절대부등식. 자, 우리가 수학에 대한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수학에서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식이라는 거예요. 식. 그죠? 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숫자들, 그 다음에 미지수, 문자들, 얘네들을 어떤 연산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해줘. 그렇고 이렇게 짬뽕식 요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곱하고 더하고 나누기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1차식이라고도 하고 2차식이라고도 하고 이런 다항식이라고도 하고 또 유리식, 무리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식의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지수를 포함한 식, 로그를 포함한 식,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학교 때 배웠죠. 또 걔네들을 포함한 식. 그러니까 참 다양한 식들이 나와요. 어쨌거나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식이다라고 할 텐데, 식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식에 우리가 많이 봤던 등호를 붙인 등식이 있고요, 부등호를 이용한 부등식이 있어요. 식에는 이렇게 등식과 부등식. 등호는 뭐예요? 등호는 기호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부등식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이용해 갖고 이런 기호를 연결해서 나타낸 식을 부등식, 등식과 부등식. 근데 등식을 또 둘로 나눴었어요. 등식을 어떻게 나눴었는고 하니, 하나는 항등식, 또 하나는 방정식.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누었었어요. 이때 항등식은 뭐였냐면 등호가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죠? 미지수에 상관없이 식에 미지수가 있다. 그런데 등호가 미지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 그 다음에 미지수 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5. x가 3이면은 등호가 맞고 3이 아니면 다 틀리고, 그죠? 이런 걸 우린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x 플러스인데 얘가 만약에 이쪽에는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1 똑같죠? 이런 건 x 값이 뭐가 들어오더라도 항상 성립해서 우리는 항등식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제 부등식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부등식들을 굳이 이름 붙이면 조건부등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값이 무엇이냐, x의 조건에 따라서 이런 거, x가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는 조건부등식.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 남았어요. 여기 뭘 쓸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절대부등식을 쓸 거예요. 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있다. 자, 선생님 아무 말도 없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지수는 실수 범위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x가 실수라면 실수는 무조건 0 이상이죠. 근데 2를 더했으니까 좌변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죠. 이러한 부등식들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다. 물론 이런 것도 3은 1보다 크다. 이것도 항상 당연히 미지수가 있지도 않지만 당연히 성립하잖아요. 항상 이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지수가 있더라도 없더라도 하여튼 무조건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 자, 오늘 공부할 절대부등식이 무엇이다는 이건 알았죠. 이제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부등식이다 보니까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 이 부등호로 표현하는 거는 뭐예요? 크다, 작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이 작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죠? 이 크다, 작다. 숫자죠. 크기를 알 수 있어야 부등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나의 꿈과 나의 이상과 나의 희망과 나의 직업과 이런 거 가지고 크기를 얘기할 수 없죠. 나의 잘생김과 나의 용감함과 크기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숫자들 갖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쌤이랑 할 것들은요, 실수에서요. 실수들을 갖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도 안 한다는 거죠. 허수 왜 안 하겠어요? 허수는 크기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실수, 크기가 있는 우리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들이 다 실수들이잖아요. 실수들은 크기가 있어요.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그래서 여기에서 x1이 있고 x2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수직선에서 이거를 큰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을 공부할 건데 그 절대부등식에 나오는 숫자 또는 미지수는 전부 다 실수만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알고 가면 좋겠는데 중학교 때 기본적인 걸 배웠어요. 한번 볼까요?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만 성립한다. 이게 혹시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좀 보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교과서 또는 선생님 수학의 셈 어디나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교과서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중학교 내용 복습이다 보니까 실수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다. 무슨 얘기냐면 실수는 수직선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0이 있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실수는 음수거나 양수거나 0. 이거 이외에 있어요? 실수는 0보다 크면서도 작은 이런 수, 뭐 이런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제의 부정할 때 크다의 부정을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수가 양수라면 합이나 곱은 반드시 양수다. 그러면 차나 나눗셈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없다. 물론 나눗셈은 양수인데 0인 경우를 빼고 분모가 0은 또 안 들어갔네. 그러면 뭐 a분의 b도 항상 사실 a분의 b라고 하는 것 a분의 b 이거는 b 곱하기 a분의 1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항상 양수가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차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양수면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가 된다. 이것까지 너무나 당연한데 요거 좀 이따 한 번 더 나올 건데 실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0 이상이다. A가 0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고 그 이외에는 항상 0보다 크다. 제곱하면. 그렇죠?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알고 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성질도 있어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3단 논법이죠. 당연한 거. A가 B보다 클 때 부등식의 성질인데요. 기본적으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런가 하면 A가 B보다 클 때 양수 C를 양변에 곱해줘도 부등호 방향, 양수 C를 양변에 곱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음수 C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절대부등식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번 시간 다루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과서하고 교과서에는 어떤 교과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간단하게 그냥 끝내고 가는 교과서들도 있고 조금 길게 설명한 교과서도 있어서 선생님은 좀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따 스미 중요하다 강조하는 것들 중심으로 보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부등식엔 예를 들어 x-1이 0보다 크다. 이건 조건 부등식이에요. 왜? x가 1보다 큰 애들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을 집어넣으면
1만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죠? 조건 부등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줬어요. 그럼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근데 거기다 1을 더했어요. 아무리 작아봤자 0인데 1을 더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죠. 어떤 x가 와도 성립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알겠죠? 자, 정의. 절대 부등식이란 뭐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정의 공부했었죠, 우리. 뭐예요? 절대 부등식의 정의. 문자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이제 부등식이에요. 자, 실수 A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다. 이건 이제 실수의 기본적인 성질인데요. 성질, 어쩌면 지난번에 정리라고도 했었죠. 어떤 이론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걸 성질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증명할 때 자주 써먹어요. A, B 두 수가 있는데 얘가 더 크다는 걸 증명하래. 얘가 더 크대, 숫자가. 그때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얘가 얘보다 크면 여기에서 이걸 빼요. 그러면 얘가 더 컸으니까 뺐을 때 뭔가 남겠지. 그죠? 그래서 뺐을 때 0보다 큰 값이 남으면 이건 A가 B보다 크다. 영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부등식의 성질에서도. 그래서 어떤 걸 크다를 증명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빼갖고는 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이때 제곱해서 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A, B가 클 때 둘 다 양수라면 제곱해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A제곱과 B제곱 사이에도 이게 성립해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이것이고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실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0 이상이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 0 이상인 거 더하기 0 이상인 건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거고, 만약 0이다 라고 나왔다면 이건 0 이상이니까 0일 수밖에 없다. 둘 다 0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그냥 제곱한 거와 똑같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값 A를 제곱은 그냥 A제곱하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음수는 안 나오죠. 제곱하면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음수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절대값 A제곱 이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물론 A가 실수일 때 얘기입니다. 지금 허수인 경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할 거라면 A가 뭐 양수일 땐 당연하겠지만 음수라도 마이너스 2 제곱하면 일단 4. 그죠? 여기서도 4. 이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 항상 양수. 물론 A가 0일 땐 0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의 제곱은 A제곱. 그래서 나중에 절대값이 포함된 식을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할 때 절대값을 그냥 비교하기 어려울 때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서 얘를 비교해도 지금 선생님 요걸 아까 썼는데 요게 요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이 0보다 크다. 요걸 잘못 썼었네요.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얘가 좌변이 더 크면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것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좌변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절대값 같은 거 할 때 이걸로 이용하고요. 절대값 AB 곱은 따로따로 절대값을 해줘도 된다. 어쨌거나 결과가 다 양수가 나오면 되는 모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던 절대값 A는 항상 0 이상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거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것도 얘네들이 실수라면 결국에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다. 그죠? 물론 A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이래도 하여튼 얘가 실수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안에가 실수일 때 괄호 전체의 제곱을 하더라도 항상 0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린 얘가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부등호를 썼을 때 얘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거를 보면 얘가 뭐니? x-3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요런 애들은 이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얘가 0 이상, 얘도 0 이상, 음수는 안 나와. 절대로 0은 나와도. 근데 거기다 2를 더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0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친구인데요. 얘도 항상 0보다 크다. 자, 요건 살짝 한번 볼까? 요건 얘는 이렇게 돼요. x제곱 더하기 x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요 x 앞에 개수의 반의 제곱 1이니까 반이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더했다 뺐다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x 플러스 요거 반 2분의 1의 제곱 얘네들 계산하면 더하기 4분의 3이 나오죠. 자,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x가 포함되어 있는 애. 그런데 거기다 4분의 3을 더했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물론 4분의 3 이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0 이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긴 것 우리는 절대부등. 지금 이렇게 4개를 선생님 부등호로 이렇게 붙여도 얘네들은 다 절대부등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두 수의 대소 관계를 물어보는 게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둘 중에 누가 크냐 이거예요. 대소 관계를 뭐 구하는 과정을 뭐 서술하여라. 뭐 서술형 문제로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요. 그랬을 때 누가 더 크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수에서 한 수를 빼. A에서 B를 빼. 그래서 뺀 값이 0보다 크면 A가 큰 거고요. 그죠? 여기에서 이걸 뺐는데 얘가 만약 이게 나오면 얘가 큰 거고 0보다 작다 나오면 얘가 큰 거고 같다가 나오면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빼기를 해볼 거예요. A-B는 그럼 이걸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3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1 빼기 2 루트 3 이거 없어져서 얘는 4이다. 0보다 크네. 아, 뺀 것이 0보다 크니까 그러므로 A는 B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A, B는 내가 우리끼리 놓은 거니까 얘는 얘보다 크다. 뭐 정확하게는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은 2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물론 딱 보는 순간에 루트가 있는데 얘네들 얘 양수니까 제곱해 갖고 뺄까? 뭐 그 생각을 해도 되는데 벌써 얘는 제곱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된다면 그냥 빼고 안 될 때 제곱하는 거예요. 와, 안 쉬고 막 계속 얘기했더니 숨이 차려고 그래요. 자,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요거까지 일단 지금 요 정도까지 이제 이거부터 어쩌면 이번 시간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우리가 실수에서 또 이제 수식에서 절대부등식이 되는 모양들이 자주 나오고 공부를 여러 번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의 형태로 있는 경우 얘는 우리는 어떻게 나오지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 그래서 0 이상이다. 즉 얘는 항상 0 이상이다라고 썼을 때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마이너스인 경우도 선생님 백인데요. 그래도 전체를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요 등호가 만약에 되는 경우라면 A랑 B랑 같은 경우, 요 경우에는 뭐 아까 이렇게 있었다면 얘가 0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0인 경우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거 선생님 교재 뒤에 예제도 있는데 지금 해주고 뒤에서 안 해줍니다.
이 모양 딱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근데 다 더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음수로서 상당히 크면 얘네들은 영이나 양수일지라도 얘가 음수로 크면 얘가 이거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A가 뭐 마이너스 100, B가 1 뭐 이런 식으로 있다든지, 그지? 그런 경우일까 봐. 그런데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이것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A제곱 더하기 AB 대신에 AB는 쓰고 AB 쓰고 반의 제곱. 그래서 뭐야? 이거 반이면은 4분의 1 B제곱. 이걸 하자는 거지. 그러면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 한 번 더 써주자. 그리고 B제곱. 자, 요 앞에 개수가 1을 반에 제곱해서 B를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얘는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4분의 3 B제곱.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그죠? 얘는 항상 0 이상이고. 여기에 등호가 있어야 되겠다. 혹시 둘 다 0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A, B가 다 0이면 그러니까 0, 0, 0, 0이면 되니까 등호가 있어야 돼.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얘가 0 이상, 얘가 0 이상이니까 얘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얘가 성립을 해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그래서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일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절대부등식 모양입니다. 이 모양 완전 제곱식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얘는 A 더하기 B가 0인 경우, A 마이너스 B가 0인 경우, 이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보여줬었고,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사실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전체의 양변의 2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뭐 전체 2분의 1을 한다든지, 뭐 일단 양변의 2를 곱한 상태에서 전개하면 이 모양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2로 나눠줘야지만 얘랑 똑같은 식이 되겠지만, 이거 양변의 2 곱하면 2배 A제곱, 2배 B제곱, 2배 C제곱, 마이너스 2AB, A제곱, B제곱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해서 얘 항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학교 시험 교과서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절대값을 따로 해갖고 더한 거는 한꺼번에 한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요거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따로 해서 더한 거랑 그냥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애랑 덧셈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는 경우는 얘네들은 같은 거 같지만 아니 얘보다 얘가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2가 되죠. 근데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면 얘는 1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는 1보다 크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A, B의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러면 얘는 3, 2가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5가 돼서 같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얘가 성립하고 부호가 같으면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큰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절대부등식인데, 이런 걸 증명할 때는 양변을 제곱을 해야 돼요. 요거는 비슷한 거 있다. 선생님이 문제에서 한번 같이 풀어줄 거예요. 증명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요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까지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었고, 이거는 내가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요 빨간 별이 날아갔어요. 그것도 큰 별. 뭐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긴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이것만 가지고 문제 막 책에 막 몇 페이지, 문제집도 막 몇 페이지씩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 이 내용이 싹 빠졌어요. 그냥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이런 게 있다, 그것만 알아보고 그게 절대부등식이니까 한번 증명 정도 해봐라.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증명하세요 라고
한 전국에 100개 학교가 있다면 한 57개 학교 정도는 그 문제를 꼭 내십니다. 아니, 더 낼 것 같아요. 한 75개 학교는 낼 것 같아요.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알고 보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그걸 증명하라는 문제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문제라도 꼭 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평균은 무엇이고 기하평균은 무엇이냐? 우리 평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평균은 다 이 산술평균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수 두 개, A하고 B라는 두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평균 내봐라. 선생님 저 지난번 시험 70점 맞고 이번 시험 80점 맞았어요. 내가 그럼 평균이 몇 점인 거야? 몇 점? 둘 더해서 반 나눈 75점입니다. 이렇게 했었잖아. 이 평균이죠. 그래요. 그래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두 수를 더해서 반 나눈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산술평균이다라고 해요. 자, 기하평균은 기하학적인 상황, 우리 사각형에서 이게 AB, 그럼 AB 곱하기 넓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곱했기 때문에 다시 근호를 씌워줘서, 그래서 AB가 있는데 근호를 씌워준 이 값이에요. 이걸 우리는 두 수 AB의 기하평균이다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외웁시다. 얘가 산술평균이고 얘가 기하평균이에요. 그런데 얘네 둘 사이에는 항상 얘가 크다. 또는 어쩐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항상 얘가 큰데 어떤 경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A, B가 같을 경우, 두 수가 같은 경우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2 집어넣어봐. 그러면 2는 4, 반 나누면 2죠. 2는 4의 루트 2가 되지. 만약에 6 집어넣으면 6 더하기 6은 12. 2로 나누면 다시 6. 그죠? 6, 6에 36, 루트 씌우면 6. 같죠? 그래서 두 수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A가 2, B는 8. 2 더하기 8 한번 해봐. 그럼 얼마니 얘는? 2 더하기 8은 얘는 5다. 5.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8은 2 곱하기 8이지 얘는. 루트 16. 얘는 4다. 얘가 더 크네. 그러네. 그죠? 두 수를 이런 평균을 내봤더니 2하고 8의 평균은 5였는데 기하 평균은 4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2 곱하기 8 사각형이 있잖아요. 얘는 2, 8. 근데 얘는 정사각형으로 하면 4, 4짜리. 그지? 얘랑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얘랑 넓이. 얘는 16이잖아요. 얘도 16. 넓이는 같아요. 그랬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한쪽만 놓고 보면 2와 8의 평균은 2와 8의 평균은 우리가 산술 평균은 5가 되지만 기하에서는 이렇게 넓이는 똑같지만 똑같은 변으로 할 때는 4, 4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하 평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고 학교 시험 문제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옛날 생각하고 요거 알지? 야 그러면 너 뭐 이건 이렇게 되잖아 하고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의 얘 이상이니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그건 좀 이따 해줄게요. 선생님 문제 교재에 준비해놨거든요. 그거 좀 이따 한번 보여주고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올 거라면 이거 증명하는 게 나올 거라 그랬죠. 자, 증명해 봅시다. 스미랑 지금부터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증명. 자, 어떻게 증명하냐? 부등호 있을 때 증명하는 건. 하여튼 얘랑 있는데 얘랑 얘는 얘가 더 큰 걸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빼보라 그랬잖아. 그죠? 자, 학교 시험 문제 증명하라고 하면 빼. 그냥 못 빼겠으면 제곱해서 빼도 좋고 그냥 빼도 좋고. 자, 그러면 이렇게 빼보자고. 자, 증명. 그래서 우린 이거 할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를 자, 이게 0보다 큰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죠? 얘가 0보다 크면 결론적으로 얘가 더 큰 겁니다. 그지?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큰 겁니다.
같으면 둘이 같습니다.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가 크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배의 AB 이렇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A를 문제에서 전제 조건을 쓰면 하나 빼먹었네. 중요한 거를. 반드시 A, B가 양수일 때만 합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요. 양수일 때만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이거 아까 선생님 변의 길이라 그랬잖아. A, B가. 음수 갖고는 말이 안 되는, 그죠? 기하 평균은 얘기할 수도 없어요. A나 B가 하나가 음수면 루트 안에 또 음수는 허수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산술 평균 때는 사실은 얘 때문에라도 반드시 양수이어야 된다. 0도 안 돼. 0이 안 돼. 어떻게 사각형이 나오겠어. 그지? 그래서 반드시 양수.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양수이면 요 A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A의 제곱. A가 양수면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A가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왜 이거 해야 돼요? 여기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얘는 루트 B의 제곱. 얘는 또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왜? 둘 다 양수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죠? 우리 복수수 공부할 때 음수의 제곱권 공부했던 기억나요? 안 나면 할 수 없고 음수의 제곱권에서 둘 다 양수일 땐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아니? 짠, 보세요. 2분의 A 대신에 루트 A의 제곱. 이걸 먼저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 루트 B. 그 다음에 또 B 대신에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거 딱 보니까 뭐야? 완전 제곱식 모양이 돼버렸죠? 2배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거의 제곱. 실수의 합도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얘가 0 이상이니까 얘는 0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0인 경우도 있나요? 얘가 0이면. 그죠? 이거 마이너스였나? 미안. 이거 마이너스. 지금 어떤 친구들이, 쌤! 이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고 있네요. 이럴 때는 창규쌤이 뿅망치로 뿅뿅뿅. 정신 차려, 여러분들. 괜히 뭐라 그러죠? 자, 이렇게 나올 때 얘가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A하고 B가 같으면, 원래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은 건데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와 B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원래 있던 2의 A 플러스 B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 얘가 성립한다. 그리고 단 이렇게 써주죠. 일반적으로 단 A 이퀄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한번 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써보는 건 교재의 풀이 같은 거를 보면서 이런 순서대로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만 알려줬어요.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런데 조화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화평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 다루지는 않는데 또 가끔 또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어서 뭐가 있냐면 조화평균은 이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하는데 얘를 조화평균이라고 하고 얘는 또 이거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뭐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꼭 뭐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지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외우려고 고민할까 봐 있었다 정도만 알고 갑시다. 자, 반드시 양수일 때 얘가 성립하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우린 얘를 산술평균, 얘를 기하평균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끔 이걸로도 많이 써먹어요. 두 수의 합은 2배의 루트 AB다. 이 공식을 이렇게 안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 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한 줄로 쓰기도 좋고 그냥 보기도 좋죠. 이건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의 루트 씌운 거의 2배 한 것 이상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값은 요 값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오고 그랬습니다. 자, 요 문제는 다 좀 잠시 후에 풀 거고 요거 하나만 잠깐 보여주고 코시 슈발츠의 부등식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 여러분들 교과서에 거의 안 나올 거고요. 뒤에 종합문제 이런데 문제로 살짝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여만 주는 겁니다. 이런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더라.
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또 다른 문제풀이 뭐 문제집 등을 통해서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쌤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념확인 코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최소값 구하라 그랬죠? 이건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 여러분들 교과서 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한두 문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죠.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할 때 이렇게 한다. 근호가 나오려면 얘네들이요. 둘이 역수관계에 있으면 만약에 B가 곱하기 뭐 A분의 1 형태면 딱딱 지워지잖아요. 문자가 나오려면 문자가 없어지려면 제곱이 되거나 역수관계에서 지워지거나 그렇죠? A 제곱이 되거나 A분의 A가 돼서 없어지거나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보면 땡큐 이 수와 요 수 이거를 아까 A 이걸 B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짠 2배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B가 요 값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 약분돼서 1이니까 이 값은 2 즉 A 더하기 A분의 1은 무조건 2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A 더하기 A분의 1은 어떤 수든지 그 수와 그 수의 역수를 더하면 무조건 2 이상이 된다. 2도 될 때가 있나? 얘네들이 같을 때, 즉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A제곱이 1이니까 A가 1일 때, 왜 양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A가 1인 경우에는 최소값 2가 나오기도 한다. 어쨌거나 1이 아니라면 무조건 2 이상이다. 1인 경우에만 최소값 2가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아까 이거를 A라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하면 2배의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약분 돼서 역시 얘도 최소값이 2가 됩니다. 어떨 때 2가 나오겠니? 얘랑 같을 때 A제곱 얘네들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다면 A제곱 B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AB가 역시 같을 때라고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최소값 2를 갖는다. 이건 이제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자, 이제 다음 증명하여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이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증명하여라 이런 문제가 패턴이 나올 건데 얘가 증명하여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4AB하고 차를 구해볼 거다. 빼볼 거다라는 거죠. 이랬더니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B가 될 거고 얘네 둘이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B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무조건 0 이상이다 라고 쓸 거다. 그러므로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이 0 이상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4AB 이상입니다. 이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거 안 쓰면 감점 꼭 줍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따로 얘기해야 돼요.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 돼야 되지 A-B가 0 돼야 되니까 A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쓰는 방법이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래도 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와 B이다. 뭐 이렇게 뭐 1대2다 이래도 좋고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A, B면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증명 문제가 나오면 풀어주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선생님 별을 하나 던지고 가야 돼. 학교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 안 나오려나 보다, 시험 문제. 자, 이 문제 무척 잘 나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로. 자,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여라. 근데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냥 보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서 보일 거예요. 즉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하고 또 A 더하기 B의 절대값을 제곱해서
빼버릴 거라는 거죠. 제곱한 것끼리 뺄 거라는 거예요. 왜? 양수. 좌변, 우변이 무조건 양수죠. 그죠? 양수인 게 확 0까지 포함해서 0은 뭐 항상 제곱해도 0이니까. 그래서 음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a의 제곱. 자,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절대값 2의 제곱은 a 제곱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이 없이 그냥 가로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a의 제곱하고 a 제곱하고 같으니까 지워질 수 있고, 절대값 b 제곱과 b 제곱이 같으니까 지워질 수 있죠. 남는 건 뭐만 남았어? 2배의 절대값 a, b라고 써도 되죠?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아까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배니까 이거 이렇게 묶어서 마이너스 a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보자. 절대값 a하고 그냥 a하고 얘는 무조건 얘가 0. a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값이 크거나 a가 그러니까 양수면은 같고, a가 음수면 얘가 더 크고, 0이어도 같고. 그렇죠. a가 음수면 얘가 크고 이게 성립하고, 양수나 0이면 등호가 성립해서 항상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므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제곱을 안 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와 a 플러스 b 사이의 짝대기입니다. 얘가 성립한다. 등호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얘와 얘가 같을 때. 그죠? 절대값 ab하고 절대값 ab와 그냥 ab하고 이거 일 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얘가 둘이 같은 경우라면 어떤 경우야? AB가 음수만 아니면 되죠? 이렇게 안 쓰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아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같잖아요. 그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몇 가지 절대부등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지 증명해 보아라 라는 그 단원의 내용이고,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워낙 중요해서요. 여기에서는 증명하고 끝냈겠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아니면 2학년에서 특히 뭐 미분적분하고 이럴 때 이걸 응용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 어렵지 않게 수업을 했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함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